여러분이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하드포크의 개념을 조금만 이해하셔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상승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건 바로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파블로X 채널의 파블로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블록체인 용어 카드 제3탄 포크 편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블록체인 용어에서 무슨 포크냐? 그 포크가 설마 그 포크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제가 다루는 포크는 여러분들이 스테이크나 파스타를 드실 때 쓰시는 그 포크와 똑같은 용어입니다. F-O-R-K. 흔히 개발자들 사이에서 포크를 뜬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오픈소스로 공개된 파일이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업그레이드된 다른 소프트웨어나 파일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접시에 놓여진 음식에 포크질을 해서 완전히 가져가는 형태의 느낌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포크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오픈소스 코드의 뿌리에서 다른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가 나온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남이 만든 걸 그대로 베껴서 만드는 느낌이잖아요. 그치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라이선스의 종류 중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통째로 복사하는 것이 허용되는 라이선스를 따르기 때문에 원 저작자의 허가 없이 복사, 붙여넣기 하여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포크의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걸 기업이나 개인들이 혼자서 만들어서 혼자 돈을 벌지 않고 오픈소스로 나누는 걸까요? 유튜브의 저작권 이슈 등을 생각해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걸 누가 그대로 복붙해서 쓴다니 화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만약 하나의 언어라면, 누군가와 공유하는 규칙 또는 법칙이라면, 공유를 많이 해서 똑같은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다음 것들, 더 업그레이드 된 것들을 만들기가 편해진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픈소스 기술의 발전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가져가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 누구나 가져가서 수정할 수 있다는 것, 그중 가장 괜찮은 친구를 모두가 공유해서 다음 업데이트 버전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정말 포크라는 것이 가진 엄청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포크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리턴 밸류의 블록체인 용어 카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용어는 포크처럼 갈라진 분기를 뜻하는 용어로 개발자들이 하나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통째로 복사하여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죠? 블록체인에서 블록은 유효성 검증을 마친 블록이 시간의 순서로 나열되는데 동시에 블록이 생기거나 혹은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경우 2개 이상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봤을 때 언뜻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블록체인에서 유효성 검증을 마친 블록들이 시간 순으로 나열되는 것은 제가 핵심 정리 1편을 통해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때 여러 가지 이유로 블록이 동시에 2개 이상 생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채굴이 되었다든지, 모두가 합의하는 규칙을 누군가 바꾸려고 한다든지, 블록의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하는 이슈 등으로요. 블록체인 용어 카드에 설명된 포크는 의도적인 포크와 비의도적인 포크 2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포크의 2 종류를 설명드렸죠. 의도적인 포크와 비의도적인 포크. 비의도적인 포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규칙상
하나의 블록이 확정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블록으로 쪼개지고 그 안에 데이터들 또한 쪼개진 것을 뜻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경우 한 블록 높이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논스를 찾은 노드가 여러 명이 생겼을 때 이러한 포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건 누군가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합의한 규칙에 따라 같은 높이에서는 하나의 블록만 남고 나머지 블록들은 다 컨펌을 받지 못하고 사라져요. 그 안에 있던 데이터들은 확정된 블록이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기준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경우 내 뒤로 6번째 블록이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물론 이건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의도적인 포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니 블록체인 핵심 정리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의도적인 포크는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개발자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흡사해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블록, 다른 규칙을 가진 블록을 만들어낸 뒤에 그 블록을 컨펌하여 모두가 합의하는 규칙을 바꾸거나 이전에 컨펌되었던 규칙을 바꾸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통틀어서 의도적인 포크라고 부릅니다. 자, 의도적인 포크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예요. 먼저 소프트 포크는 말 그대로 소프트하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규칙을 수정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채굴을 하는 노드들은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여야 계속 채굴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즉, 업데이트를 한 버전과 업데이트 이전 버전이 서로 호환이 가능한 상태에서 의도적인 블록의 분기, 포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소프트 포크를 통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 심각하지 않은 오류들, 누락된 거래 등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소프트웨어를 디버그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과 비슷하게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드 포크는 당연히 하드한 포크겠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하드 포크한다는 것은 기존의 소스 코드를 복붙해서 아예 새로운 네트워크 풀을 만들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진짜 포크로 푹 떠서 가져가 버리는 형태죠. 소프트 포크의 경우 포크가 이루어지려면 기존 채굴 노드의 과반수 이상만 컨펌을 하면 이게 이루어져요. 그치만 하드 포크의 경우에는 넘어간 포크를 통해 옮겨갈 모든 채굴 노드와 유저 노드가 반드시 업데이트 과정을 거쳐야만 완벽하게 포크가 이루어집니다. 하드 포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기존의 네트워크와 전혀 호환이 맞지 않게 돼버립니다. 즉, 완전 다른 메인 체인 두 개로 나뉘어져 버리는 거죠. 이더리움이 더 다오 사태 이후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으로 나눠진 것을 좋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면 이 두 개가 시세부터 발행량까지 완전히 나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하드포크의 개념을 조금만 이해하셔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상승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 거예요. 만약 제가 A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채굴 노드였어요. 근데 A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A와 B로 나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내가 B로 넘어가는 업데이트를 진행한 채굴 노드라면 A에서 내가 채굴한 후 보유하고 있던 A 암호화폐의 잔액만큼 B 암호화폐가 추가로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건 A 네트워크에서 쓸 수 없는 암호화폐겠죠. 하지만 만약에 B 네트워크의 암호화폐가 추가적으로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면 나에게는 팔 수 있는 암호화폐가 하나 더 생긴 게 되는 거겠죠. 이것을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지안, 로저버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도
메인 체인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몇 개를 열심히 보시다가 하드포크가 감행되는 시점에 선택을 잘 하신다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는 실현 가능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한 번 했던 사람들이 또 한 번 하려다가 해시 전쟁이 일어난 적도 있었고요. 이 이야기는 좀 더 콘텐츠를 진행한 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블로엑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하드포크와 소프트포크에 대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둘 다 기존의 소스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약간의 아니면 조금 많은 수정을 거치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소프트포크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기존 네트워크 내에서 새롭게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뜻하고요. 하드포크는 기존 네트워크를 부정하고 새로운 호환 체계와 합의 체계를 만들어서 독립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채굴 노드와 유저 노드들 중에서 우리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만 수정을 해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세그윗이라는 소프트포크를 진행했고, 아니야, 비트코인은 너무 한계가 많아, 한계를 줄인 새 네트워크를 구현해보자 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비트코인 캐시라는 하드포크를 감행하여 밖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턴 밸류의 블록체인 용어 카드와 함께 포크, 하드포크, 소프트포크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들이 또 한 단계 성장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이 콘텐츠는 제 지식선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은 부분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 댓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면 그 기회를 통해 저도 다시 한번 배우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성장시켜 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킬 최신 정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파블로엑스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